카타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무력화할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스라판 항구에서 터키를 거쳐 유럽까지 약 2,000km에 이르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유럽이 필요로 하는 가스를 운반할 뿐만 아니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지렛대를 전략적으로 무력화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교착 상태에서 터키 외무장관 하칸 피다는 2026년 3월 마지막 주에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터키와 지역 에너지 관계자들이 테이블에 있다는 사실은 걸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계획의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초는 실제로 2009년에 카타르와 터키 사이에서 마련되었지만 2011년에 발발한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것은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의 중심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카타르의 노스돔 필드입니다. 목표는 약 900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이 막대한 자원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여 직접 유럽으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연간 30에서 40억 입방미터의 용량으로 설계된 이 파이프라인은 유럽 전체 가스 수요의 10%를 단독으로 충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는 5개의 국가와 약 2,000km의 두전적인 지형을 가로지릅니다. 여정은 세계 최대의 LNG 수출 시설인 카타르의 라스 라판 터미널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파이프라인은 페르시아만의 해역을 건너 사우디아라비아에 도달하며 약 800km에 걸쳐 방대한 사막을 가로지를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요르단으로 향합니다. 요르단을 끝에서 끝까지 가로지른 후 시리아의 서쪽 페랑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역학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길고 고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착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터키입니다. 킬리스 가지안테프 경로를 통해 진입하도록 설계된 이 거대한 에너지 동맥은 이곳의 기존 TNAP 네트워크에 직접 풍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터키를 통해 그리스 국경을 넘어 에너지가 부족한 유럽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대륙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 왜 이 프로젝트가 지금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럽 측에서는 상황이 단순한 에너지 공급 문제를 넘어 존재의 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륙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2년에 러시아 가스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로 상당 부분 전환했습니다.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새로운 터미널이 건설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LNG 경로도 호르무즈 위기와 중동의 긴장 고조로 인해 큰 파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는 사실상 4년 내에 2번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위기의 산업적 결과는 대륙에 매우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유럽의 비축량은 중요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규모 화학 부문, 이탈리아의 에너지 집약적인 세라믹 산업, 동유럽의 중요한 난방 인프라는 모두 중단 없이 저렴한 가스 공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뢰할 수 있는 가스 흐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문들이 멈추면 도미노 효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공장 폐쇄, 실업 증가, 공급망의 혼란이 유럽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대륙의 문제는 단지 오늘날의 공급 부족만이 아닙니다. 유럽은 액화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장기 에너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터미널, 저장시설, 장기 구매 계약 모두 해상 운송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호르무즈 위기가 드러낸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해협 폐쇄가 모든 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LNG 탱커의 보험료가 급등했습니다. 일부 운송업체는 걸프 경로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현물 시장 가격은 600에서 700달러 범위로 급등했습니다. 유럽의 녹색 전환 목표도 이 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카타르 터키 파이프라인이 유럽의 생명줄이 될 수 있으며 이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가스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며 모스크바가 통제하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실현된다면 터키를 통해 육로로 이동하는 완전히 다른
비교적 위험이 적고 안전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학적 경이로움이 실현되기 전에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 산악 지형, 그리고 활성 간층선은 심각한 지질학적 도전을 제기합니다. 게다가 시리아의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이란이 지역 내 배리군을 통해 가할 수 있는 비대칭적 위협은 이 방정식에서 가장 복잡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터키의 군사 및 외교적 영향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축된 포괄적인 방공망, 국경을 넘는 군사적 억제력, 그리고 새로운 시리아 행정부와 구축한 전략적 관계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카라의 지역 보안 우산은 국경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에너지 회랑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소스 데이터와 금융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충족하는 것은 일상적인 투자 움직임으로는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의 지정학적 이익과 에너지 공급 보안이 제공하는 지렛대 효과는 이 궁합 비용을 압도할 만큼 중요한 전략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융세계의 가장 큰 플레이어들이 무대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OSINT 분석가와 경제 기자들의 주목을 놓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와 에르도안 대통령 간의 3월 비공개 회의. 블랙록은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터키의 에너지 관계자들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테이블 위의 의제가 일상적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이러한 전략적 테이블에 참석하는 것은 고위험이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메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의 심각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호르무즈 위기로 인해 이 프로젝트의 잠재적 수익이 글로벌 자본의 눈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비전은 가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회랑이 건설되면 사우디와 걸프 석유도 운송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으며 따라서 후티 공격으로 불안정해진 바브엘 만데브 해협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인프라 이니셔티브가 왜 블랙록과 같은 대기업들이 세대 간 투자를 열망하며 참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액화, 해상 운송, 재기화 비용이 LNG 공급망에서 여전히 높은 반면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비용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이 변화로 인해 유럽과 카타르는 연간 약 25억에서 40억 달러의 운송 및 해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나 높은 선박 용선료가 발생할 때 절감액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용량은 또한 LNG 탱커에 상당한 완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약 30-5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데는 연간 평균 210에서 250 LNG 탱커 항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매년 카타르에서 유럽으로 운항하는 대형 액화 천연가스 탱커가 25에서 35척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튜플렉스 또는 튜맥스 탱커를 가정한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이 가동되면 이 선박들은 다른 경로로 전환되거나 함대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류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LNG 선단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프로젝트는 이란에 큰 타격을 주는 동시에 유럽과 걸프 지역에 3년에서 5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하 개설과 같은 수천억 달러가 드는 프로젝트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저렴합니다. 이 거대한 파급 효과는 유럽 해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외교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의 카타르 방문은 단순한 양자회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월 고위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서명된 24개의 협정에 이어 전쟁과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에너지 관계자들이 테이블에 참석한 것은 프로젝트의 정치적 의지가 최고 수준에서 확고히 확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터키는 에너지 허브 비전을 구체적인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카타르 회랑은 티안압, 터크스트림, BTC와 같은 기존 파이프라인에 추가되어
터키를 걸프 가스를 유럽으로 연결하는 관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통과 수익은 앙카라의 유럽 수도들과의 협상력을 강화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정학적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운반하는 수십억 입방미터의 가스의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수십 년 동안 테헤란은 세계 경제의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으며 서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대칭 카드로 해협 폐쇄 위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 위기 동안 이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터키 파이프라인의 잠재적 가동은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카타르의 매장량이 바다 대신 안전한 육로를 통해 직접 유럽에 도달한다면 이란의 해협 폐쇄 위협은 그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로 인해 이란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중 압박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전략적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폐쇄 위협의 억제 효과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이미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의 천연가스 수출은 유럽 시장에서 카타르 가스와 직접 경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방 기술과 단절되고 제재로 압박받는 구식 인프라를 가진 이란 경제가 이 경쟁을 견딜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파이프라인 경로가 시리아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저항 축의 핵심 구성 요소였던 다마스쿠스 정권은 이란의 이익에 맞춰 그러한 프로젝트를 직접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리아 정권이 이란의 영향에서 벗어나 터키 걸프 축과 협력할 가능성. 테헤란의 가장 중요한 지역 육로가 끊어졌음을 신호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이 프로젝트는 걸프 순위파 축과 터키의 지역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위자가 새로운 동맹국을 얻는 새로운 동맹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란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중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테헤란은 대리군이나 파이프라인 경로를 따라 사이버 공격을 통해 프로젝트를 차단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심각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며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경로에 대한 공격은 앙카라와의 군사적 긴장으로 직접 이어질 것입니다. 이란의 현재 전쟁 필요를 고려할 때 이는 테헤란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협력하여 외교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차단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여전히 유럽 가스 시장에서 남은 점유율을 보호하고 싶어하며 카타르 가스를 육로로 유럽에 공급하는 것은 가즈프롬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문제와 시리아에서의 영향력 상실은 이러한 조정의 효과를 제한합니다. 이란은 자체 천연가스 수출을 늘려 시장에서 카타르와 경쟁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은 서류상으로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란의 파이프라인 인프라는 무후화되고 전쟁으로 손상되었으며 제재로 인해 서방 기술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체 국내 소비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능력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선택은 통합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란은 자신의 가스를 이 파이프라인이나 병행 통로에 통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테헤란을 수십 년 동안 막아온 프로젝트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권 교체나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행된다면 2,000km의 파이프라인은 단순히 가스를 운송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카타르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날 길을, 유럽에게는 이중 의존에서 벗어날 길을, 터키에게는 에너지 허브의 지위를, 시리아에게는 재건 자금을, 이란에게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전략적 손실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동의 에너지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수 있으며 터키는 이 새로운 지도에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희 분석에서 잠시 짧은 휴식을 갖고 매우 중요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팔로워 54,000명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몇 달간의 노력, 아카이브, 그리고 모든 비디오를 훔쳐서 게시한 이 해적 페이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아래 설명에 제공된 가짜 페이지 신고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열리는 페이지에서 지적재산 옵션을 선택하여 이 도둑질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입니다. TV로 시청하는 분들은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분들은 채널의 정보 섹션에 있는 공식 링크를 클릭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공식 페이지를 팔로우하여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단했던 곳에서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북점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